반갑습니다. 저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두와 체로키어를 통해서 이 자극전파의 케이스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지금부터는 조금 더 현대적인 케이스를 가지고 이 자극전파의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적인 케이스는 바로 이 배달 앱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역사의 아득한 페이지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아주 현대적이고 일상적인 사례로 가볼까?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음식을 주문하는 우리나라의 배달 앱 시스템 역시 방금 배운 이도나 체로키 문자와 정확히 똑같은 세 단계 논리로 작동한 위대한 자극전파의 산물이란다. 먼저 1단계, 글로벌 스마트폰 앱 플랫폼에서 발견한 추상적 원리, 즉 외래 자극. 2010년대 초반 스마트폰이 급격히 보급되면서 우리 사회는 미국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개발된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 환경을 접하게 되었어. 당시 해외에는 이미 우버나 에어비앤비처럼 모바일 GPS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오프라인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실시간으로 다이렉트 연결해준다. 실시간으로 다이렉트 연결해준다라는 추상적인 플랫폼 비즈니스의 자극이 존재하고 있었단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두 번째가 아니라 우리 현대적 케이스로서 우리나라의 배달 앱이라고 하는 이 문화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배달 앱은 자극전파의 케이스로 볼 수 있다. 왜 볼 수 있는가? 배달 앱을 자극전파의 케이스로 보려면 일단 배달 앱이 외래 문화의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왔는가를 봐야 됩니다. 외래 문화의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느냐? 그 아이디어는 바로 이 오프라인상의 공급자와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주더라. 어떻게 연결해 주는가? 바로 이 모바일을 통해서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 주더라. 모바일을 통해서 어떻게 연결해 주느냐? 모바일에 탑재된 이 데이터베이스와 GPS를 통해서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위치 정보, 그리고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정보, 위치 정보와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어떤 상품과 관련한 내용 정보, 이것을 이 모바일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연결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배달 앱이 이 외래 문화에서 가져온 아이디어는 연결입니다. 연결. 공급자와 수요자 연결을 해주는데 어떻게 연결하느냐? 이 오프라인 상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온라인으로 연결해 주더라. 온라인으로 어떻게 연결할 건데? 모바일을 통해서 연결한다. 그래, 모바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하는데? 모바일에 GPS와 데이터베이스를 탑재하여 연결한다. 그러면 GPS를 통해서 공급자와 수요자의 위치를 연결할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어떤 상품과 관련한 내용 정보를 연결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 오프라인상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이 온라인상의 이 모바일을 통해서 연결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가져오게 됩니다. 2단계, 한국 특유의 주거 환경과 문화에 맞춘 재구성, 즉 내부 발명.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개발자들은 이 플랫폼 연결 원리를 자극제 삼아 해외의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베끼는 대신 한국만의 아주 독특한 주거 환경과 배달 문화에 맞추어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재창조해냈어. 그 방식이 바로 한국의 밀집된 도시와 식문화 구조를 반영한 종합 배달 시스템의 모듈화란다. 한국적 환경에 맞춘 인프라의 전면적인 재조합을 살펴보자. 미국이나 유럽은 땅이 넓고 단독주택 중심이라 음식을 멀리까지 배달하는 문화가 발달하기 어려웠어. 반면에 한국은 아파트 중심의 초고밀도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었고, 이미 집집마다 종이 전단지 책자를 모아두고 음식을 시켜 먹는 독특한 배달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지. 자, 그래서 이 모바일을 통한 플랫폼,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연결을 어떻게 이 한국으로 가져오느냐,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이 한국에서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시스템에 맞게 재구성해낸다는 것이죠. 재구성해낸다. 그러면 한국에서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연결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은 뭐냐? 한국 고유의 시스템은 뭐냐? 바로 이 배달 문화. 먼저 첫 번째 들을 수 있는 게 배달 문화라는 겁니다. 이 배달 문화가 가능한 것이 왜 배달 문화가 가능하냐? 바로 이것은 한국의 독특한 주거 환경 때문이다. 결국 이 한국의 배달 문화와 독특한 주거 환경이라는 이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국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 연결이 가능하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쉬운 예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배달을 해서 먹을 때 이 배달 문화는 아주 우리 한국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학창 시절 그리고 그 이전부터 이 배달 문화가 한국에서는 거의 독특한 문화로서 오래전부터 자리 잡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장면이나 짬뽕 이런 음식을 집에서 간혹 자주 이렇게 배달을 시켜서 먹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배달 문화, 이러한 배달 문화가 가능한 이유가 뭐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영토가 워낙 넓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집이 우리나라처럼 아파트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넓은 영토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먼 거리를 예를 들면 우리는 한국같이 오토바이나 이런 트럭으로 배달한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배달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경우는 이 좁은 영토에 주택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그러한 이 주거 환경으로 인해서 근거리 배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배달 문화가 발달을 해 있죠. 외국에는 발달해 있지 않은 배달 문화가 발달을 해 있습니다. 자, 이 배달 문화가 한국의 고유한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연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고유한 연결 시스템에 무엇이 업그레이드 되느냐? 바로 이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연결이 업그레이드 되더라는 것이죠. 즉, 외국의 플랫폼을 그대로 가져왔다면 이 배달을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배달하는 과정에 이 플랫폼이 연결될 리가 없죠. 그런데 기존에 우리 한국에서는 주택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붙어 있고, 그리고 그러한 주택과 주택 사이의 거리가 매우 좁고, 그 이유가 바로 한국의 좁은 영토 때문이다. 이 좁은 영토에서 좁은 영토로 인해서 얼마든지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배달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배달을 하는 그 수요자의 주거 환경이 원거리가 아닌 근거리로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배달 문화가 가능하다. 자, 이러한 이 연결이 기존에는 유선전화를 통해서 혹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모바일 플랫폼에다가 즉 모바일 플랫폼은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위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공급자와 소유자 사이의 상품 정보를 공유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위치 정보와 우리나라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그 상품 정보를
바로 이 모바일 플랫폼에 모두 탑재한 다음에 이 플랫폼을 바탕으로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데, 그 연결을 바로 배달을 통해서 연결을 하더라는 겁니다. 기존에 한국에 존재하고 있던 이 배달 문화가 플랫폼과 만나서 모든 공급자와 소유자 사이의 모든 위치 정보와 상품 정보를 플랫폼에 탑재를 하고, 모바일 플랫폼에 탑재를 하고, 그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보를 공유하게 되고, 그 공유된 정보를 바탕으로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을 하는데, 그 연결이 바로 직접적인 배달을 통해서 연결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것이 바로 배달 앱이더라. 그래서 배달 앱을 통해서 한국에서는 다양한 서비스가 서로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의 경우는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를 온라인으로 연결해주는 플랫폼은 있지만, 그 플랫폼을 바탕으로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를 배달을 통해서 직접 연결하는 이러한 문화는 발달해 있지 않습니다. 왜 발달해 있지 않은가? 워낙 영토가 넓어서 주택과 주택 사이의 거리가 멀고,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 트럭이나 오토바이를 가지고 배달한다는 것은 굉장히 실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배달 앱은 오프라인상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를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 그 모바일 플랫폼의 위치 정보와 상품 정보를 모두 탑재하여 연결할 수 있구나, 이런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그 아이디어에다가 우리나라의 독특한 배달 문화, 즉 공급자와 소유자 사이를 직접적인 연결하는 그 아이디어를 결합을 시키는 것이죠. 재구성한 것이죠. 그래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공급자와 소유자 사이를 배달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연결해주는 그런 배달 앱 문화가 안착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특성이 골목 상권과 아파트 밀집 구조에 맞춘 앱 설계로 이어져 한국의 개발자들은 해외 플랫폼 원리, 즉 자극에 한국의 전단지 책자라는 오프라인 개념을 스마트폰 안으로 집어넣었어. 그리고 한국 특유의 신속 배달 시스템, 결제 인프라, 그리고 아파트, 동, 호수까지 정확하게 찾아가는 라이더 매칭 시스템을 결합하여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독창적인 한국형 배달 앱 체계를 내부적으로 발명해내곤 한다. 자, 그래서 이 외국에 존재하고 있던 즉 오프라인상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를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 연결한다. 그 모바일 플랫폼의 위치 정보와 상품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이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한국은 한국의 고유한 상품 정보, 즉 기존의 전단지의 모든 상품 정보를 담고 있었는데, 이 전단지 책자를 그대로 이 모바일 플랫폼의 온라인상으로 탑재를 하는 겁니다. 탑재를 한다. 자, 그리고 이 모바일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 스마트 모바일 플랫폼에 GPS라고 하는 위치 정보와 상품 정보, 전단지를 온라인화시킨 상품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탑재를 하면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온라인 연결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온라인 연결이 되었다. 온라인 연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배달을 통해서 이 라이드를 통해서 그러한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오프라인 연결을 구현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특유한 신속 배달 시스템을 통해서 이 모바일을 통해서 위치 정보와 상품 정보, 전단지 상품 정보를 모바일을 통해서 공유를 하고, 그렇게 하면 온라인상에서 공급자와 소유자가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온라인상 연결을 오프라인상의 직접적인 연결로 이루어낸다. 어떻게? 바로 이 라이더 매칭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낸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한국에는 기존에 신속 배달 시스템이 있었고, 그리고 이 한국의 이 결제 인프라, 그리고
아파트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찾아가는 이 한국의 신속한 이 라이더들의 이 능수능란한 이 배달 시스템, 이것이 바로 이 모바일 플랫폼이라고 하는 아이디어와 연결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한국형 배달 앱이 출현하였다. 이것은 바로 모바일을 통해서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그 아이디어를 한국의 독특한 이 배달 시스템, 라이더 매칭 시스템과 결합함으로써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배달 앱 체계가 출현했다. 즉 내부적으로 발명되었다. 그런 이것 역시 자극전파의 사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단계 결론. 왜 이것이 자극전파의 완벽한 모델인가? 만약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의 우버이츠나 글로벌 시스템을 그대로 수입해 영문 인터페이스 그대로 쓰고 해외 팀 문화나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그대로 따랐다면 그것은 단순한 외래 문화의 추종이자 문화 동화에 가까웠을 거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배달 앱들은 달랐다.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와 공급자를 실시간으로 연결한다는 글로벌 테크놀로지의 추상적 원리, 즉 자극만 주체적으로 흡수했어. 그리고 플랫폼이라는 형태만 빌려왔을 뿐 실제 그 안에서 구동되는 알고리즘과 배달 생태계는 한국 사회의 초고밀도 주거체계와 철저한 빨리빨리 배달 문화에 최적화하여 완전히 새로 발명했지. 자, 그래서 우리 배달 앱이 빌려온 아이디어는 모바일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위치 정보와 상품 정보를 공유하여 온라인으로 소비자와 공급자,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시킬 수 있거나 이 아이디어를 가져옵니다. 이 아이디어에다가 우리 한국의 고유한 이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한국의 고유한 시스템에 맞게 그 아이디어를 재구성해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고유한 시스템이 뭐냐? 바로 그것은 바로 이 전단지 문화와 전단지를 통한 이 정보 공유, 상품 정보 공유와 그리고 라이더를 통한 신속한 배달 시스템, 이것이죠. 그래서 이 모바일 플랫폼에다가 GPS 정보를 탑재하고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 GPS 정보를 탑재하고 그리고 그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상품 정보, 그 전단지라고 하는 이 전단지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모바일에 탑재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온라인상으로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을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온라인상의 연결을 바탕으로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를 오프라인상에서 연결을 한다. 신속하게. 그것도 어떻게? 바로 라이더 매칭 시스템과 독특한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오프라인상에서 수요자와 공급자를 직접 연결해 준다. 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여기에는 한국의 주택 문화도 한몫하고 있다. 한국의 주택 문화는 어떤데 좁은 영토에 주택이 모여 있고 그리고 영토가 좁기 때문에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거리도 충분히 배달로서 연결이 가능한 시스템이더라.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배달 문화와 그 시스템에 맞게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수요자와 공급자 연결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재구성해낸 것이죠. 그래서 배달 앱이라고 하는 한국 고유의 문화가 출현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배달 앱 역시 자극전파의 케이스로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외부의 기술적 충격이 수용자인 한국 사회의 주체적인 환경과 만나 원래 외국 플랫폼과 전혀 다르게 구동되는 전 세계에서 가장 고도화된 배달 생태계 제3의 문화를 탄생시킨 것. 이두가 우리말 어순에 맞추고 체로키 문자가 체로키 음절에 맞춘 것처럼 한국의 배달앱은 한국의 주거 환경과 골목 상권에 맞춰 기술을 재창조해낸
현대판 자극 전파의 훌륭한 증거란다. 문자의 발명과 배달 앱의 탄생이 이론적으로 완전히 같은 지도 위에 움직이고 있다는 게 이제 확 느껴지지. 자, 그래서 이 자극 전파는 결국은 외래 문화의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그 아이디어를 우리 문화의 시대에 맞게 해체하여 재구성해낸다. 이것이 바로 자극 전파를 통한 문화 변동의 핵심적인 원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두라고 하는 언어 체계 역시 한자의 한자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즉 소리와 뜻이 결합되어 있다고 하는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우리말 시스템에 맞게, 즉 우리말 어순에 맞게 그 소리와 뜻을 해체하여 우리말 시스템에 맞게 배열을 한 것이죠. 즉 재구성한 것입니다. 체로키 문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를 기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영어 언어 체계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그 아이디어를 체로키의 소리 시스템에 맞게 재구성한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영어 알파벳에서 소리는 버려버리고 기호만 가져오고 그 기호에다가 체로키 언어의 소리를 입힌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체로키 문자가 출현했다. 그리고 배달 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바일을 통해서 소유자와 공급자를 연결한다는 그 아이디어만 가져와서 그 아이디어를 한국에서 소유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시스템에 맞게 재구성해낸 것입니다. 어떻게 재구성해냈죠? 그 모바일 플랫폼에 GPS 정보를 공유하고 소유자와 공급자 사이에, 그리고 상품 정보를 공유하는데 그 상품 정보를 기존의 전단지 책자를 그대로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탑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소유자와 공급자를 온라인상에 연결을 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한국의 독특한 결제 시스템과 신속한 라이더 매칭 시스템을 통해서 소유자와 공급자를 오프라인상에서 또 한번 직접 연결해 시켜주더라. 그리고 이러한 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한국의 독특한 주거 환경과 골목 상권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도 한몫했다. 결국 이것은 뭡니까? 외국의 이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소유자와 공급자 연결이라는 아이디어를 한국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시켜주는 그 독특한 시스템에 맞게 재구성해낸 것이죠. 그럼 한국의 그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한 한국의 시스템은 뭐냐? 바로 한국의 독특한 주거 환경, 주택과 주택 사이 거리가 밀집되어 있다. 그리고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 거리가 좁은 영토로 인해서 그렇게 원거리가 아니다. 그리고 기존의 한국에서는 이러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서 이 배달이 가능했다. 신속 배달이. 이런 신속 라이더 매칭이 가능했다. 그리고 이러한 신속과 라이더 매칭을 통해서 결제까지 가능했다. 이러한 이 한국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이 시스템을 바탕으로 그 온라인상에서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상에서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한다고 하는 그 원리를 재구성해낸 것이다. 따라서 이 한국의 배달 앱, 이두 그리고 체로키 문자는 바로 아이디어를 그 고유한 문화 시스템에 맞게 재구성해낸 것이니 자극 전파의 중요한 사례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문화가 변하는 데는 두 가지 인질이 있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내재적 요인과 밖에서 들어오는 외재적 요인이지. 먼저 내재적 요인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걸 만드는 발명이나 이미 있던 걸 찾아내는 발견을 말해. 다음, 외재적 요인은 다른 사회의 문화가 전해지는 문화 전파를 뜻한다. 자, 오늘 우리는 고여있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문화의 거대한 물줄기를 따라와 봤어. 결국 문화 변동은 단순히 옛것이 사라지고 새것이 들어오는 과정이 아니란다. 우리 내부의 내재적 요인과 발명과 발견이 우리 내부의 내재적 요인인 발명과 발견이 엔진이 되어주고, 밖에서 들어오는 외재적 요인인 문화 전파가 새로운 길을 열어주며 일어나는 역동적인 드라마지. 특히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친 자극 전파의 사례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렴. 과거 우리 조상들이 한자를 보고 이두를 만들고 체로키 인디언들이 고유 문자를 창조해낸 지혜가 오늘
우리가 서구의 플랫폼 아이디어를 한국형 배달 시스템으로 진화시킨 창의성과 그대로 맞닿아 있어. 이처럼 외부의 자극을 우리식의 강점으로 소화해내어 새로운 문화를 탄생시키는 과정이야말로 문화 변동이 가진 가장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얼굴이란다. 단순히 물건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 아이디어가 국경을 넘나들며 인류의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바꾸는지 우리는 오늘 배달 앱이라는 아주 가까운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본 거야.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문화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생물처럼, 살아있는 생물처럼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한다. 이것이 바로 문화 변동이다. 자, 이러한 문화 변동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먼저 문화 변동은 내재적 요인으로서 발명과 발견을 통해서 발생한다. 이미 존재하는 것을 찾아내는 발견과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새로 구성해내는 발명, 이 두 가지 요인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원리를 통해서 우리 내부에서 문화가 변동된다. 이뿐만 아니라 문화의 변동은 발명과 발견이라고 하는 내재적 요인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외부에서 새로운 문화가 내부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즉 문화 전파를 통해서 문화 변동이 일어나기도 한다. 자, 그런데 외부에서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는, 즉 외재적 요인에 의해서 문화 변동이 일어나는 이 문화 전파 중에서 가장 창의적인 방식으로 문화 변동이 일어나는 케이스가 바로 자극 전파다. 자극 전파는 무엇이냐? 외래 문화의 아이디어를 우리 문화 내부의 고유한 시스템에 맞게 해체하고 재구성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화를 발명해내는 것이다. 그 케이스로는 이두와 체류키, 문자, 그리고 현대적인 사례로서 배달 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자, 결국 문화는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요인과 내재적 요인과 외부의 요인, 즉 문화 전파를 통해서 끊임없이 변동하는 생물이다. 끊임없이 변동하는 유기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